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네트워크 구성 요소입니다. 자, 이전 타임 때 네트워크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이 얘기 나왔었죠. 통신 가능한 장치들이 매체, 케이블과 같은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 자, 이런 연결을 왜 했느냐?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 눈에 띄는 게 하나가 더 있네요. 네트워크 장치, 컴퓨터들끼리 통신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전문적인 네트워크 장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자, 컴퓨터. 지금 상태에서는 왕따죠. 왕따. 왜 제가 왕따라고 표현했습니까? 뭔가 연결이 안 돼 있죠. 그죠?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가 인터넷이 안 된다. 아마 답답해서 환장하실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왕따라는 표현을 썼고요. 자, 이 왕따 컴퓨터들이 양쪽에 두 대가 있으니까요. 이 왕따 컴퓨터들이 자, 구두로 말씀을 드렸던 이런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이 되죠. 그죠? 드디어 왕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죠? 자, 케이블을 통해서 두 녀석이 연결이 된다. 자, 그러면 컴퓨터에 여러분들 어디다 꽂습니까? 이 케이블을 여러분들 컴퓨터에 어디다 꽂아요?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랜카드. 그죠? 랜카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랜카드. 랜카드라는 곳에 꽂는데 여기에 지금 NIC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죠? NIC. 자, 약자로 뭐냐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낯선 게, 자, 인터페이스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죠? 인터페이스. 자,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IT 쪽에서는요, 두 녀석 간의 어떤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 연결 통로가 되는, 중간 매개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싸그리 몽땅 인터페이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일 끝에 NIC의 제일 끝에 C는 카드니까 컴퓨터에 카드 형태로 장착된다. 물론 요즘에 온보드로 그냥 꽂혀 있긴 하지만 카드 형태로 장착된다라는 의미의 카드가 붙어 있고 중요한 거는 NI죠, NI.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자, 이 왕따 컴퓨터인 내가 그죠?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이 될 때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는 거죠. 즉, 내 컴퓨터가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카드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나 저도 이제 뭐 강의를 진행하면서 뭐 랜카드라는 표현이 제 입에도 익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받아들이시기에 랜카드라는 표현이 좀 더 뭐랄까 듣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랜카드를 많이 얘기할 건데 일반적으로 정통 표현은 NI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정확한 어떤 표현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인터페이스란 용어가 비단 여기에서만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범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모든 것들에 인터페이스라는 용어를 붙인다. 여기까지 같이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왕따 컴퓨터에 붙어있는 랜카드. 자, 이 녀석을 뭘로 연결하는 거예요?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기본적인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죠. 통신 가능한 장치들이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이 됐다. 그럼 연결했으면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네트워크 장치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죠? 자, 어떤 녀석이 있냐? 자, 허브, 오화의 오화, 허브라는 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스위치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두 녀석의 기본적인 역할은 기본적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인 역할은 동일합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가 두 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랜카드에 케이블을 이용해서 이렇게 꽂으면 두 대가 연결이 되죠. 그러면 네트워킹, 그죠? 네트워크 하는 거를 네트워킹이라고 그러겠죠. 여하튼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본 환경이 됐는데 문제는 컴퓨터가 한대 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허브라는 장치 혹은 스위치라는 장치가 없다라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랜카드 하나 더 달아야 돼요. 그죠?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죠. 얘랑 또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 랜카드 하나씩 더 달고 이렇게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야 되겠죠. 자, 뭐 3대까지는 그럭저럭 뭐 버틸만 한데 문제는 컴퓨터가 계속 늘어납니다. 10대, 뭐 20대, 50대, 100대. 어떻게 할 거예요? 컴퓨터에 랜카드 장착하다가 메인보드가 아마 이만해질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허브나 이런 스위치와 같은 장치에
기본적인 목적은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여기다 연결하는 거예요. 케이블을 통해서. 이쪽 컴퓨터, 우측에 있는 컴퓨터도 허브 혹은 스위치라는 장치에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가 한 대 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도 여기다 연결하고. 그죠? 얘도 여기다 연결하고.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죠? 여러 대의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려다 보면 이렇게 랜카드를 NIC를 많이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치들이 나오는 거죠. 허브나 스위치 같은. 자, 특히 이제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외에 좀 고급적인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히 후에 내용을 배우시게 될 거고, 뭐 물론 허브의 기능도 당연히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허브라는 얘기가 중앙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바퀴축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바퀴축이 되는 가운데 중앙에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시피 중앙에서 여러 대 컴퓨터가 연결되는 장치다. 그러니까 여러 놈이 한꺼번에 네트워킹을 할 때 도와주는 녀석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라우터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라우터. 자, 지금 시점에서 라우터라는 얘기를 디테일하게 꺼내면 여러분들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자, 지금 시점에서는 다른 네트워크, 쉽게 얘기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들과 통신을 하기 위해서 라우터라는 녀석이 필요하다.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라우터라는 용어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실생활에서 라우터에 비유할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진도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라우터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마 지금 얘기 계속 할 거예요. 실생활에서의 우체국 역할을 해준 녀석이 바로 라우터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쪽으로 편지를 보내는 데 있어서 우체국을 통해서 우리가 보내잖아요. 중간에서 편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준 녀석이 바로 라우터라는 녀석입니다. 뭐 지금은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 녀석이 왜 필요한지. 자, 뭐 허브나 스위치 같은 경우에 필요성을 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다면은 이해는 되시죠? 아, 허브나 스위치가 필요하겠구나. 자, 근데 아직까지 다른 네트워크 뭐 이런 개념을 안 배우셨기 때문에 라우터라는 게 뭐가 필요하지? 왜 필요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이름 정도 기억해 두시고 경로를 결정해서 뭐 배정해주는 녀석이다. 경로 배정기다. 뭐 이런 표현 써가면서 제가 쉽게 추후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네트워킹, 즉 원격제에 떨어져 있는 시스템과 통신하는데 도와주는 녀석이다. 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전 내용에서 진행했던 거에다가 요 녀석이 추가된 거죠. 그죠? 요 허브나 스위치라는 녀석이 있고 또 라우터라는 녀석이 네트워킹, 즉 내 컴퓨터와 다른 컴퓨터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녀석이 뭐 이런 녀석들도 있다. 이런 용어들만 명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이 이제 네트워크 목적이네요. 그죠? 자, 그럼 왜 이렇게 연결했느냐? 물론 제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연결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이제 그거를 좀 고급적으로 혹은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정보 공유. 그죠? 옛날에는 좀 이런 인터넷이 별로 안 좋아하시죠? 뭐 라떼는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인터넷이 활발하지 않았을 때는 목소리 큰 놈이 장땡이었죠. 목소리 큰 놈, 우기는 놈이 장땡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뭔가 논쟁이 붙었다. 서로 알고 있는 지식이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다르다. 그럼 어떻습니까? 막 서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우기지 않죠. 어떻게 해요? 그냥 스마트폰 꺼내서 그냥 검색하죠. 그럼 거기 이제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좀 싸우는 맛은 좀 없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정보를 공유한다. 그죠? 연결시켜놓고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에 있는데 검색을 해가지고 정보를 보게 되는 거죠. 화면 속에서. 그죠? 그런데 그 정보를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옆 친구도 같이 봐요. 어떻게 돼요? 특정 내용에 대해서 세부 내용이 같이 공유가 되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나도 알고 쟤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정보 공유. 그다음에 개념적으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공유. 자, 뭐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게 프린터 같은 게 있겠죠. 프린터. 그죠? 프린터. 여러분들 뭐 집에서 이제 프린터 쓰시고 혹은 이제 회사 다니신 분들도 아마 프린터를 쓰고 있을 텐데 컴퓨터마다 프린터가 한 대씩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죠. 뭐 하나의 부서가 있다면 부서당 한 대의 프린터가 있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 컴퓨터는 분명히 직접 프린터에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프린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드웨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프린터와 같은 하드웨어를 공유하는 거죠. 공유. 그죠? 나도 프린팅하고 쟤도 프린팅하고. 그죠? 그래서 하드웨어 공유가
또 하나의 목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및 자원의 집중화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네트워킹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요, 편리한 점이 뭐가 있냐면은, 자, 나중에 이제 시스템 쪽에서 내용이 좀 나오긴 할 텐데 원격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집에서 우리 회사에 있는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어요. 즉, 내가 직접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에 있는 내 컴퓨터에서 회사 컴퓨터의 내용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원격 접속입니다. 접속해서 내가 급하게 회사 업무를 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집에서 네트워크로 회사 컴퓨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회사에 있는 내 컴퓨터를 집에서도 관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선. 자, 그 다음에 빠른 데이터 교환. 자, 만약에 우리가 내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USB에 담아가지고 친구 집에까지 가서 거기다 꽂아가지고 데이터를 복사하는 것보다는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파일 자체를 전송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네트워크라는 것, 즉 이 녀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데이터를 원격에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다. 뭐 이런 형태로 이 목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싸잡아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리소스 공유죠. 즉 자원 공유. 뭐 하드웨어도 자원이고 실제 데이터, 정보도 자원이고, 그죠? 모든 것들은 다 리소스라는, 즉 자원이라는 표현으로 다 뭉뚱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네트워크, 즉 통신 가능한 장치들을 연결시켜 놓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유는 최종적인 어떤 목적은 뭐란 얘기예요?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로 구성을 해 놓는다. 뭐 이렇게 개념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 내용도 사실은 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그다지 생소하거나 어렵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는 같아요. 여하튼 네트워크의 목적은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서 연결시켜 놨다. 자, 이런 개념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